깨르르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 1도 없는 사건 반장 정치 뉴스에 정말 피로감 느끼시면 빨리 여기로 모이시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중환자실 신생아 사진 올려놓고 낙상 마렵다 등등 온갖 혐오 문구를 써댔던 간호사가 일했던 그 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 원장이 저렇게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자, 경찰은 그 해당 간호사 압수수색했다죠. 추가 혐의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꼭 중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편치 않지만 그래도 사바는 꼭 챙겨봅니다 하신 구미의 김양숙님. 자, 지난 주말 진상 커플 덕분에 극장 나들이 완전 망했습니다. 너 종 내려 하신 이유리님. 자, 경의중앙선입니다. 심청인 마냥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아이고 종 내리고 신발 신어 하신 홍순옥님. 자, 창원시 상남동 보행로 복판에 차를 저렇게 세워놓고 하루 종일 나타나질 않았어요. 에라 인간아 하신 김성환님. 자, 구름에 가려진 하늘이 꼭 한반도 모양 같죠? 이제 다시 재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이태근님. 자, 남자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자존심 강한 우리 집 수컷 양이 5월이 물 마실 때도 꼭 저렇게 손으로 찍어서 먹어요. 아유 세상에 하신 이채연님. 자, LA의 그레이스 박님, 유동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자, 대만 번화가에서 피습입니다. 자, 대만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현지인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고요. 무언가 막 뒤적거리죠. 자, 흉기를 꺼내고서는 곧바로 뒤돌아서 바로 건너편에 걸어가던 행인 쪽으로 가서 저 흉기를 휘두르고, 자, 보세요. 자, 흉기를 다가와서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세상에 6cm 가량의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저 피해자가 바로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때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갑자기 그냥 뒤에서 칼로 찔렸어요. 그 사람이랑 뭐 시비가 붙었다든지 뭐 눈이 마주쳤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저는 찔리기 직전까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근데 이미 대만 언론에 제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진짜 보석금을 내고 나와버리면은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기숙사 밖에도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병원 때문에 처음 나왔거든요. 자, 저게 사실이면 대만도 참 답이 없습니다. 저 짓을 해놓고 보석금 내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게요. 그걸 걱정할 만한 상황인 게, 일단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 6시 22분 정도였고요. 대만 타이피시의 굉장히 번화가, 대만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보자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공격을 해서 지금 크게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뭘 봐라면서 시비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받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행들이 그냥 무시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 남성 30분 만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니까 그렇게 만취 상태도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피해자들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풀이로 이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보자 주장은 그래요. 아니, 말해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통화 녹음한 거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행히 생명이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병원 치료 이후에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신변보호 조치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저런 정글 칼을 차에다 놓고 다니는 인간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은 타이페이 지방경찰청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송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나왔지만 한 400만 원 정도 보석금을 내면 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겠죠. 신변보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얼굴도 알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또 시내에 가서 아니면 저 사람이 또 가해를 한다면 막을 방법도 없고요. 상당히 보복당할까 봐
불안한 입장이라고 피해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는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지만 다만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가 영사할 조력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린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무튼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들어와.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창고 앞에 선 두 남성 의자를 저 멀리 휙 던지더니 의자 던지고 몸을 막 푸는가 싶더니 야 들어와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진짜로 들어오는 저 다른 남성 주먹 지금 막 몸싸움 막 원투 완전히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로 펑 밀치고 자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리는가 싶으면 말리려고 온 건가요? 자 오나요? 자 발로 사람 얼굴을 친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왔는데 말리나요? 말리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왜 이렇게 많이 왔죠? 한 사람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왜 말리러 온 사람까지 저렇게 또, 위통을 벗습니다, 지금. 지금 뭐 하려고 또? 자, 위통을 벗고요. 옷을 한쪽에다 저렇게 걸쳐놓고, 목을 밀치고. 지금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흥분을 갈아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교수님. 네. 지난 3일 새벽에 경남 진주시 이자카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술집입니다. 그런데 이 업주께서 다음날 가게 문을 열기 위해 가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가게 뒤편 창고 쪽에 주차장이 완전히 막 물건 다 부서지고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뭐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예. 몽골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20대 남성들인 거예요. 왜 남의 그래서- 나라서 저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며 완전히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뭐 너무 죄송하다고 업주한테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부서진 물품 내역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예. 남의 나라에서 공부하려고 왔으면 공부만 하다가 할 것이지.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자, 강목으로 간신히 점점점입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저 강목 두 개. 바로 천장 지탱용 기둥이었으니 자, 강목 주변 천장에는 벗겨진 시트에 길게 저렇게 금까지 쫙 가 있는 거 보세요. 자, 천장 위 내부를 봅니다. 자, 고정 못들이 전부 쑥 빠져가지고 금방이라도 주저앉기 직전. 천장이 저렇게 내려앉아서 임시방편으로다가 앞서 보신 그 강목 기둥을 받쳐놨던 거였군요. 세상에 이게 아파트 지금 뭐 어떤 거니 지금 이거? 네, 제보자는 익산의 한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실내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거실 천장이 통째로 붕괴돼서 살짝 내려앉아 있는 상태인 건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단순히 마감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천장 전체가 좀 통째로 내려앉아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 가족이 직접 강목을 세워서 이렇게 임시로 천장을 지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어떻게 붕괴가 될지 모르니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거 지탱이 될까요, 저거? 글쎄요, 저걸 가지고 버티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해 보이는데 일단 제보자분은 그 회사 본사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로 또 시청에 또 문제를 알렸는데도 이제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책임을 면제받는 게 맞긴 한데 이 예외적인 기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다르게 공사가 시공이 됐다라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늘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그 지역의 전문가분에게 한번 그 검토를 부탁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골칫덩어리 손님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공짜 좋아하는 손님 때문에 고민인 40대 과일 가게 사장입니다.
6개월 전에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동네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꼭두 새벽부터 신선한 과일을 들여와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점차 입소문도 나고 매출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한 아주머니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시식용 과일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손님이 과일 몇 조각을 드시면서 맛있어서 하나 더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매일 오후 3시쯤마다 와서 시식용 과일을 마구 드시더니 심지어는 조금 더 잘라줄 수 있어? 이런 요구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 앞이어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냥 들어줬는데요. 이후에 무려 한 달 동안 이렇게 무료 시식을 즐기셨습니다. 어쩌다가 딱 한 번 가게에서 저렴한 과일을 구매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집에 가서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당했다면서 서비스로 다른 과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자꾸 맛이 없다, 어쩐다 평가하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급한 마음에 과일을 더 드리면서 달래긴 했는데요. 이후로도 매일 찾아와서 시식용 과일을 다 먹고 가세요. 동네 장사니까 소문도 걱정되고 누구랑 불편한 사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은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못 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아우 진짜 저 박상인가 뭔가 하는 저 아줌마 진짜 손님만 아니면 어디 으슥한 데로 데려가서 심호흡 참자 참어.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댔잖아. 다혜야 너 지금 동네 장사하는 거야. 맘카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안 돼.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들이대려는 그 정신으로 쭉 가는 거야 동그라미. 이 구도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들이받자는 자합니다. 야, 다혜 너 미쳤어? 요즘 그런 세상 아니야. 너 흑포서 장사하니? 저런 진상은 진작에 커트를 해야지. 정하다 선 넘으면 사반에 CCTV 제보해. 야, 맘카페에 저런 사람이 글 올려봤자 거기서도 다 걸러낸다 너. 걱정하지 마. 너만 떳떳하면 돼. 진상 때문에 시식과일 바닥났다고 써붙여. 동네 장사가 죄야.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건으로 한 번 이런 일을 겪고 이게 약해져서 좀 무너지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뭐 다른 상황이 처음 개업했다 그러면 몇 달 정도는 좀 참으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그래도 동네 장사인데 입소문도 나고 장사도 잘 되는 그런 상황, 이미 고정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정도씩은 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주쳐서 극복하는 것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장사 못 하십니다. 교수님. 네, 저도 정말 동네 가게, 그 과일 가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은 물건을 싸게 갖다 놓으시니까. 그래서 결국에 동네 가게는 맛과 가격과 단골로 승부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조금 더 시식 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뭐 대꾸 못 한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되고 그거 이제 스탑한다 그래서 안 되고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만할 때까지는 좀 스탑. 그리고 이 아줌마가 이제 좀 제풀에 이제 안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결국 시식이거든요. 그거 뭐 아만 먹어봤자 과일 온 개, 한 개, 두 개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왔을 때 숨기든지 아니면 그때 깎아서 아니, 근데 시간 정해놓고 오는 거 아니잖아. 아니 오면 향기가 납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야 되지 이거를 시식이라는 걸 말 그대로 시식이에요. 최근에 저도 뭐 고기 뭐 시식하는 데 가보는데 예. 어떤 사람이 뱅뱅 돌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진짜? 근데 파는 분은 그냥 줘요. 진짜. 그래봤자 시식이에요. 그래봤자 어. 앞만 먹어봤자 시식이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강명이 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식을 그냥 없애고 다른 손님들한테는 직접 조금씩 잘라드리면서 한번 맛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식 코너를 없애고. 네. 예. 댓글도 볼게요. 켈라님, 확실하게 행동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저 아줌마 진상인 거 다 알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사나님, 저라면 저 아줌마한테만 바가지 요금 받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초코님은 시식하지 마세요. 전 시식 과일 주는데 본 적이 없는데 인심이 후하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면접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백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 부장이 개별 면접을 핑계로 여성을 따로 부르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 이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백 대표 본인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 야, 이 얘기는 또 정말 좀 놀랍습니다. 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이 더본코리아의 면접을 술자리에서 봤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2023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제보자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더본코리아가 예산시장에서 2차 점주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과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 정식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의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장이 제보자에게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술자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면접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제보자는 2차 면접이라는 핑계로 술자리로 불러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막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진짜 실세가 누군지 아느냐? 자, 본인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얘기인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 보세요. 오늘 영상 하나 올라온 거 있어요. 그런데 혼나잖아요. 저도 혼나고 저 메뉴를 못하면 혼나요. 제가 이렇게 객기해드렸는데 되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이게 제 눈에 걸렸으면 이거 가만 안 뒀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선임내가 똑같아요. 저한테 애벌 복구를 제가 붙였어요. 제 정권이. 근데 이 지경을 만들어. 집안 욕하고 저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인성공사. 이제 뽑기 전. 지금 저희가 5명 중에 8팀을 뽑았어요. 8팀 들어가서 이제 3팀만 떨어뜨리고 제 입장에서 그 지금 3팀 떨어뜨려야 되는 거에 대한 인성공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자, 일단 들어보니까 백종원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잡힌 영상에서 날 본 적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힘 좀 쓰는 사람이다 얘기인 것도 같고 말이죠. 그러게요. 일단 제보자분은 무슨 면접을 술자리에서 보나 뭐 이상한데, 일단 면접 담당 부장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의리인데. 그래서 갔더니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 오늘 다른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온 거니까 그럼 저랑 술 마셔줘야죠. 아니, 자기가 취소하고 자기가 나왔는데 왜 마셔줘야지. 여기서 또 이상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상들 백종원 대표랑 같이 있는 영상을 아마 보여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다른 상인들도 나한테 애걸복걸해서 그렇게 뽑아줬고 내 정권이니까 백 대표에게도 내가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뭔가 좀 능력, 위세 뭐 이런 걸 좀 과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 되면 뭐 로또처럼 돈 잘 벌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데, 문제는 아까 지금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성검사를 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술자리 면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제보자와 지인, 그러니까 두 분이 여성이신데 어쨌든 이분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는 없었다던 그 면접, 술자리 면접이 진행되면서 더 좀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또 들어보시죠. 그냥 수목장에서 이상하실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많으신 거 우리 이혼하신 사장님 한 분 계셨어요. 여기서 나 찾아갈게요. 이 양반이 하기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를 제가 이해시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상상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저는 술자리라고 하니까 또 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남자친구 있어요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면접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이 막 늘어났어요. 자기는 뭐 아내가 어렸을 때 도망갔다는 둥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술을 잘 먹게 생겼는지 술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된다. 옛날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뽑았더니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깽판을 치더라.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인성 검사를 한다. 그래서 술자리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부장이 이 점주니 허벅지에 손까지 올렸습니다. 아, 허벅지에 손을요?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지인이 항의를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부장은 뭐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알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한 후에는 계속 왜 술을 안 먹냐. 술을 먹어야 일이 끝나고도 우리가 같이 술을 먹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좀 더 있습니다. 제보자가 예산시장에서 해산물 식당을 오픈했는데 부장이 뜬금없이 메뉴를 바꿔라. 오픈을 하셨어요? 예. 메뉴를 바꾸라고 하니까 뭐 잘 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면 요리를 바꾸라고 해서 면 요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됐고 한 두 달 만에 부장이 또 완전 다른 메뉴로 바꾸라 했는데 이때는 한 70만 원 정도 겨우 벌 정도로 아주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부장이 초입에 있던 이 식당을 안쪽으로 옮겨라 하면서 또다시 메뉴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고 뭐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이 안 되죠. 메뉴를 계속 바꾸라고 어. 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간섭이 심해? 그러니까 다른 상인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메뉴 바꾸라고 옮겨라고 하느냐, 뭔가 납득이 안 된다, 뭐 잘못 보인 거 있냐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회식이나 술자리에 부장이 요구할 때 참석하지 않아서 뭔가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 상인분들이 이 제보자분한테 너무 이렇게 저 부장이라는 사람이 간섭이 심하니까 누구씨 혹시 저 부장한테 뭐 미움받을 짓 한 거라도 있수 하면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 들으면서 진짜 왜 저런 부당한 일을 참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부장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호가호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제보자분의 주장이라는 거를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식으로 뭐 매출도 떨어지고 장사도 너무 안 되고 하니까 백종원 대표에게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하소연을 하고 싶었는데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시장에 와서 이 백종원 대표가 이제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왔어도 뭔가 고충이 있으면 이 부장에게 얘기를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주장이 맞다라면 백 대표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은 맞았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권한을 주고 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이 지금 제보자분 느낌으로는 뭔가 문제를 얘기해도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예산시장에 나오는 상인들 출퇴근까지도 다 관리를 했었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아까 제보자분하고 지인하고 같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장사 안 되는 동안이라 다른 데 가서라도 일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또 금지시키고 여기 나오게 했다라는 거고, 결국 제보자분은 빚만 많이 지고 그냥 이 사업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장사를 접으셨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백종원 대표가 워낙 이제 공사가 다망하니까 예산시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방금 이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했으니 이 사람과 뭐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더본 코리아 측 입장도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일단 해당 직원은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라고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위법 사실은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시장 상인회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제보하신 분은 백종원 대표를 믿고 나는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백 대표께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면서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요즘 막 무료 급식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뭐 무료 급식을 실제로 막 하면서 배식을 하고 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뭐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상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백종원 대표한테 모든 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독할 필요가 좀 더 있는 게 아니냐. 또 여기만 다행인데 혹시나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술자리 면접하면서 남자친구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저거는 정말 조치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남편들끼리 친하게 된 인연으로 아내와 아이들까지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는 새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두 집에서 아이들의 돌반지가 없어지는 일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범인은 뜻밖에도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 집안에서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범인의 정체와 그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자, 최근 그 KBS 예능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도 소개가 됐던 그 사건인데, 자, 남편끼리 친하면 부부 동반 모임 하면서 아내들끼리 친해지고 또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도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부부도 딱 그랬습니다. 일단 제보자 부부 중에 남편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직장 동료인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서 이 남자들끼리 3명이 원래 친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3명이 또 비슷한 시기에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그 아내들까지도 같이 친해졌습니다. 편의상 얘기하면서 친구 부부, 지인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하여튼 그 세 부부가 아이들도 또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니까 아이들도 비슷하게 또 태어나고 해서 가족 모임도 자주 가지고 심지어는 이사들을 해서 사는 곳까지 비슷해졌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같은 곳이어서 등하원 시키면서 같이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아주 뭐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알고 지낸 지 한 6년 정도 지나서 지난해 초부터 이 제보자 부부 그리고 지인 부부에게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제보자 부부, 그리고 지인 부부, 제보자의 친구 부부 이렇게 세 가족이 어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부부가 근처로 이사 오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아파서 얘한테 잠깐 아기를 맡기고 한 30분 정도 병원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디 흘렸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지인이 저한테 걔가 왔다 간 날마다 그게 2개가 다 없어졌었다, 2번 다. 그래서 거기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의심하고 있다. 그때 말을 했죠. 혹시나 우리 백일 반지를 봤는데 없어졌다. 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지난 2월에 제보자의 부인이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이 친구 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을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명품 지갑에 돈까지 현금까지 해서 현금 한 30만 원의 명품 지갑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다 가져간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다. 하지만 내가 잘못 잊어버렸나 보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이번에는 지인 부부의 아내죠. 지인의 아내가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 돌 때 받은 금판지랑 금반지 모두 없어졌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에는 범인을 못 잡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또 2달 후에 나 나머지 금반지 2개도 또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 부인도 지인 부인도 계속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 부인께서 아니 혹시 우리 아이 100일 때 받은 그 반지도 혹시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감쪽같이 다 없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세 가족 중에 제보자네와 이 지인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일하게 건사한 쪽, 바로 친구 부부였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네, 그렇죠. 이 지인 부부 쪽에서 경찰이 CCTV도 확인을 해봤지만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부부 아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2번이나 금반지, 금팔찌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보자도 사실 나도 최근에 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고 너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 100일 반지를 찾아봤더니 언제 없어졌는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친구 부부 아내를 의심하게 됐지만 심증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6월에 제보자 아이의 돌잔치가 있어서 그때도 없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이 100일 반지를 놔뒀던 곳에 똑같이 돌반지 등을 놔두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판 겁니다. 그렇죠. 자, 과연 이번에도 이 돌반지 건사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자, 돌잔치 무사히 끝내고 이 두 엄마하고 같이 왔습니다. 와서 실제로는 나중에 서랍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돌반지는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지만 카메라 설치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 부부 친구의 아내분이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저런 식으로 지금 안방에 드나들면서 돌반지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돌반지 훔 장면이 그대로 찍힌 상황이죠. 이야. 너무나 충격, 뛰어나와요. 뛰어나오고 이야.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제보자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요. 남편은 또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면서 또 대응을 피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자꾸 대응을 피하니까 방법 없이 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친구의 그 아내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문제는 다음 날 이 친구 아내 두 아이를 두고 가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방금 했던 그 여성이 가출했어. 자, 이 제보자는 친구의 와이프잖아요. 재수 씨 아닙니까? 그냥 돌려주고 사과하면 신고 안 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반응도 이상하고 이 그 아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가출까지 해버리고 신고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판도라의 가방. 자, 꽁꽁 감춰둔 비밀이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찾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 가방에서 외할머니 지갑이랑 그리고 첫째 아들 유치원 어머니들 지갑 3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불륜하는 사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지갑이 한 2개 정도 더 나왔어요. 그 엄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시할머니 팔순잔치를 하시는데 이제 자식들이 용돈을 모아서 줬던 그 돈을 훔치는 걸 봤대요. 자기 아들이 그걸 알면 이혼을 할까봐 자기 아들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의 외도까지. 네,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그냥 뭐 좀도둑이기도 했고 뭐 외도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내 아내 집도 나갔어. 근데 나 와서 돌잔치 니네 돌반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남의 지갑만 9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간남과 찍은 즉석 사진도 나왔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아이고, 아내가 그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니네 돌반지 있나 봐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돌반지가 없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애들 돌반지도 다 없어졌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남편 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 도벽에 있었던 여성의 시부모님이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며느리 사실은 시할머니 팔순 때도 가족들이 모은 용돈을 훔치는 걸 내가 봤다. 아이고. 우리가 가족 행사 때마다 지갑이 없어진 날도 있고 축의금 봉투가 없어지는 날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았었단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좀 무섭다. 그렇죠. 도둑질을 참 많이 하는 뭐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데 심지어는 이 여성이 주변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또 담보로 사채도 썼다고 합니다. 사채까지. 그래서 연락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아이고. 다만 개인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가정사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해를 해줬는데 배신감이 일단 제일 크다라고 당연하죠. 하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돌반지 같은 걸 가져갔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기 엄마입니다. 같은 아기 엄마인데 어떻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 돌반지 같은 걸 훔치고 뻔뻔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나 속상하다 하고, 피해 금액은 한 1,200 정도 두 집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 1,200만 원 가량. 아이고 세상에.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벌써 이제 지난해 벌어진 사건인데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해 여름쯤에 이 여성이 또 경찰에 출석을 해서 CCTV 찍히고 했기 때문에 그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또 그 전에 다른 집에 좀 친하게 지내던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반지, 금팔찌 이런 것들 훔쳤는데 이거는 부인하다가 결국 작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지문감식이면 다 나온다 하니까 거기서 다 인정을 했답니다. 결국에는 두 개를 합쳐서 절도로 기소가 됐고 재판까지 열렸는데 예. 그 이후에 또 재판에 출석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 파악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피해자분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게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소재 불명으로 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도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 반복되면 아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지금 피해자가 그 가해 여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소재지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긴 할 텐데요. 문제는 이게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강력 사건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오래 걸리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법적으로 넘어가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기분이 한껏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히고 또 한 번 더 찍혔다는 사방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제보자분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동갑내기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좀 녹록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부모님들이 이 제보자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정중하게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내가 시아버지니까 상관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아마 제보자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또 시어머니 분이 뭐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여기가 저기가 아프고 뭐 힘들고 이런 얘기를 또 이 며느리인 이 제보자 앞에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돈을 좀 드리고 그걸 다 뭐 이렇게 옷을 사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병원 치료비를 쓰거나 그런 줄 알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또 그 제보자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당신들 적금을 붓는 데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사돈한테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하는 사람 너무 교양머리 없어. 네, 근데 남편이 더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셋집을 빼서 땅에 투자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약간 사기 수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제보자를 시부모님한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좀 답답하다,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어머님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절대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불안합니다. 네, 하지만 3달 뒤에 술에 취해서 돌아온 남편이 어떡하냐, 사기당했다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부모가 제보자 몰래 돈을 내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기꾼 손에 들어갔던 겁니다. 기어이 이 며느리, 이 제보자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이 시부모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된통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시부모의 말이었습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내한테 들켜갖고 어머니한테 돈 주지 마라. 정말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갖고 돈을 달라 하겠다. 그리고 돈을 주실 거면 저한테 말을 해라 그랬거든요. 알겠다 해놓고 돈을 빌려 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 시어머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해결하라고.
이거 교수님 이럴 때만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해놔 꽝줘놓고 그다음에는 해결은 너희가 한 몸이니까 하라고 얘기하면 며느리가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고요. 정말 이제 며느리가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보자의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친정엄마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밤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하다가 아 맞다 집에 애들 때문에 설치해놓은 홈캠이 있지.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홈캠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이 장모님께서 수술하셔서 병원에서 그렇게 앓고 있는 동안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컴퓨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게 컴퓨터 보면서 막 어깨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기가 막혀서 나중에 사이트 접속 기록하고 결제 내역을 봤더니 그 시간, 네. 아내는 친정엄마를 간호하고 있던 시간에 BJ 방송의 별풍선을 보면서 그렇게도 행복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 뭐 BJ가 저런 차림으로 하는 건 뭐 알겠는데 네. 지는 왜 옷을 벗어? 자기는 안 볼 건데 아무도 어쨌든 뭐 즐기려고 했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따지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왜 감시하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진짜. 그 후로 완전 전화를 안 하면서 냉전 상태가 됐는데 며칠 후에 또다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네. 또 홈캠을 뒤져봤는데 홈캠까지 꺼져 있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다른 간병인한테 어머니 간병 맡겨놓고 집에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때는 뭐 자고 있었는데 집에 술 냄새가 막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 확인해 보니까 공공 노래방에서 50만 원 결제한 상황이 보였고요. 그래서 깨어서 물어보니까 쿨쿨 자던 남편한테 여자랑 노래만 불렀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죠. 네, 그 제보자가 아무리 화를 내도 이 남편이 반성을 안 하니까 대신해서 좀 아들을 혼내달라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더 황당하고 심각했는데요. 안 돼. 남자가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없으니까 괜히 딴 데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참다 못하고 어머니 성매매는 불법이다. 이거 고소하면 남편 처벌받는다 이렇게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이게도 그럼 너도 어디 가서 한번 바람 피우고 와라. 뭐 이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와우. 야,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애까지 낳은 사이에 무슨 이혼 소송을 하느냐. 하려 그러면 합의 이혼해라라고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너 결혼할 때 보태준 2천만 원 전세금 돌려달라. 그리고 2년 전에 내가 시켜준 라섹 수술비 그것도 좀 다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런 일로 이혼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부 절반이 이혼한다라고 이거 이혼할 거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온갖 외도 저지르고 사과조차 없는 남편 이혼도 시어머니 허락받아야 하느냐 하셨는데 양 변호사님. 그럴 리가 없죠. 왜 이혼하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받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분도 턱도 없고요. 지금 집 남편이 빚졌던 거 이런 것들 제보자분이 갚았던 거 이런 건 본인 의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생활하는다고 정말로 경제 공동체를 꾸리느라고 했던 빚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거 갚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재산 분할 내역을 따져봐야겠지만 그 2천만 원 갚으실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지 뭐 합의 이혼을 할지 재판상 이혼을 할지는 뭐 본인이 선택할 부분이고 오히려 뭐가 더 유리한지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게 맞고요. 시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비전문가거든요. 그 사람 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수님.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싫어 나 이 얘기 진짜. 네, 저는 이 제보자께서 이혼을 결심하시는데 남편 50%, 시어머니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시어머니께서 이 남편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야 되지만 어렸을 때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책임감이고 윤리의식이고 행실이고 태도인지를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도 바람 펴라, 내가 냈던 돈 줘라, 뭐 이거면 누가 이혼을 하니, 협의 이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지시를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제보자로서는 속상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께서 이제 뭐 전혀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니까 이루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이 콩콩 파파치다 지금. 네, 많이 화내고 계시는데요. 전혜린님 이혼이 답이다라고 하셨고요. 이지연님 시댁 남편이 가스라이팅한 것 같아요. 빠져나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사거리 한가운데 3륜 택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몸을 마구 흔들고 들썩여보지만 차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아무래도 고장이 좀 난 것 같죠. 다시 좌석에 있는 힘껏 앉은 그때 이렇게 화르륵 이렇게 순식간에 택시를 집어삼킵니다. 놀란 두 사람이 서둘러서 빠져나오는데요. 소화기. 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던 그때 이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들고 와서요. 우다닥 달려오더니 콸콸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연히 지나가던 물 배달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기도 잠시 아무리 물을 붓고 또 부어봐도 불은 사그라들 줄을 모릅니다.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아, 네. 때마침 나타난 마을 관리자가 돌아가면서 꼼꼼히 소화기를 이렇게 촥 뿌린 이후에 드디어 진화에 성공을 하는데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한 차량이 도로 위를 느릿느릿 거북이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드레일에 가까워지는 결국 꽝! 부딪히고 맙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직진만 하는데요.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는 듯 멀뚱히 서서 쳐다만 봅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아니에요. 차량은 기어이 다음 가드레일까지 밀어서 쓰러뜨리니 초보운전. 그 자리에 확 급정거합니다. 이 틈을 타서 달려온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어보는 순간 화들짝 크게 놀라고 맙니다. 왜요? 또다시 깜짝 놀라면서 문까지 쾅 닫자 바로 나타난 게 개입니다. 개. 설마. 도로를 따라 도망가는 바로 저 개가 차를 운전했던 거였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차주가 시동 끄는 걸 깜빡하고 잠시 차를 떠난 사이에 혼자 남아있던 개가 실수로 제어 장치를 운전석에 작동시킨 거라는데요. 주행 속도가 느리고 도로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운전석에 개운전입니다. 개운전.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승객이 가득한 버스 안입니다. 여성 2명이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이상하게 아이의 몸은 축 처져 있고 여성이 얼른 아이를 뒤집고 등을 막 두드립니다. 일행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버스 기사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려서 두 여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지금 내리네. 네, 내려가. 자, 버스 기사가 아이를 받아들고는 다시 등을 퍽퍽 때리고 일행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아이의 기도에 이물질이 걸리면서 아이가 정신을 잃고 만 겁니다. 버스 기사가 열심히 압박한 끝에 아이가 기적처럼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선수야. 맞습니다. 이 버스 기사 전직 솔저, 군인 출신이었는데요. 군대에서 하임리히법 배웠던 덕분에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혔던 아이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 없이 무사히 회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어갑니다. 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움직일 생각은 없고 목만 쭉 빼고서 가만히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아슬아슬 비켜 지나가니까 몸을 반대로 돌려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쳤어. 네,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이 강아지한테 다가가는데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번쩍 들어서 이렇게 성큼성큼 인도로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걔는 그 자세 그대로 돌처럼 굳어 있는데요. 다쳤으니까. 네, 인도에 조심히 내려놓는 순간 강아지가 귀까지 흔들거리면서 총총총총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잘 걸어? 알고 보니까 다친 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불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걔도 당황했을 것 같다. 하마터면 감동받을 뻔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오늘따라 개들이 왜 저럴까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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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고함량 아르기닌으로 힘차게 힘이 올라 날아올라 날아올라로 날아올라. Nabien and magic? A pleasant home, it all starts from the kitchen. 나비엔이 시작합니다. 기술과 매직으로. 나비엔 매직. 잘 만났죠?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오늘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